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읽었던 그립고 그립다 글 사진 허민이 오늘도 읽겠습니다. 뒷모습 사람의 뒷모습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다. 때론 앞모습보다 더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웃는 눈빛으로, 화내는 얼굴로, 과장된 제스처로 앞모습으로는 숨길 수 있던 본래의 모습을 뒷모습은 감추지 못한다. 뒷모습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이제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아파트와 나무. 아파트 화단에선 나무도 아파트를 닮아간다. 싹둑싹둑 반듯반듯. 꿈을 채 펼쳐보지도 못하고 잘려져 버린 나무. 나무의 굴곡진 삶을 보여주듯이 그렇게 잘려진 가지들은 뭉툭뭉툭 보기 흉한 흉터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나무는 가늘고 긴 가지를 뻗어올린다.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해를 향해 뻗어나간다.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다. 그런 강한 생명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깊고 깊은 뿌리에서 오는 것일까? 아니면 시련을 견디면서 더 강해지는 것일까? 이제 다시는 그 희망이 잘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가지들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지도 모르니까. 처음 손 내밀어주니. 한 번도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어준 일이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 오랫동안 인연이 닿은 지인께서 책을 내시는데 필요한 저자 사진을 부탁하셨다. 평소에 나였다면 제대로 담아드리지 못하며 어쩌나 하는 부담스러움에 거절했겠지만 그분에게만은 달랐다. 그분이 제게 주신 마음들을 생각하면 그건 정말 아주 작은 일에 불과했다. 그분과의 인연은 사진을 막 시작했을 무렵인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육아로 일을 쉬고 있었지만 가족 여행을 제외하고는 여행도 잘 다니지 못할 때, 그때는 종종 동네 사진을 찍으며 사진을 연습하곤 했었다. 그 당시 나의 유일한 모델이었던 아이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인자하시고 맑은 미소를 가지신 그분을 아이의 스승님으로 처음 알게 되었다. 수동 카메라를 접고 디카의 재미를 느껴가고 있을 즈음 사진을 종이책으로 남기고 싶어서 포토북을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그것을 그분께서 보시게 되었다. 포토북을 선물해 드린 그날 밤 그것을 읽으시며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하셨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실력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데 사진이 정말 좋다는 진심 어린 말씀도 해주셨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 남들도 그리 생각해 줄까 늘 의문이었던 내게 그 말씀들은 정말로 큰 용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증명이나 해주듯이 그 당시 찍은 동네 사진들로 유치원 행사의 작은 전시회도 꾸밀 수 있게 해주셨다. 아이들에게 우리 동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때 이후로 더 용기를 가지고 사진을 담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사진에 그리고 내 글에 마음이 움직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내겐 사진을 계속할 이유가 충분했다. 그런 인연을 뒤로하고 아이는 유치원을 졸업했고 그렇게 별 소식 없이 몇 년이 흘렀다. 그러던 몇 달 전 다시 우연히 그분을 마주치게 되었다. 여전히 맑은 눈빛의 그분은 두 번째 동화책을 출간하셨다며 책을 선물해 주셨다. 그리고는 나에게 또 멋진 포토북 만들고 계시죠? 라고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생각지도 못한 그 한마디. 그간 사람들과 여행을 다니며 찍은 사진들은 차곡차곡 정리만 된 채였고 조금은 사진이라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쳐 있는 상태였다. 아니 그대로였다면 사진을 그만두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말씀 덕분에 잠시 주춤하고 있던 나는 또 한 번 사진에 빠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항상 응원해주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다시 내게 열정을 불어넣어 준 것이다. 그동안 사진을 담고 소개하며 함께 쓴 글들을 그때처럼 다시 모으고 싶어졌고 그렇게 또 한 번 무언가에 집중한 나를 발견했다. 내가 의심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그분은 그렇게 내게 알 수 없는 힘을 전해주는 분이셨다.
생각해보면 늘 자신감이 부족했던 내가 사진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놓지 않고 있는 것도, 그리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던 글을 쓰고 있는 것도 모두 그 처음 내밀어 주신 고마운 손 덕분일지도 모른다. 앙상한 나무 위 거대한 새집. 너무 좋아하는 일이 동시에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너무 좋아하는 그 일을 반쯤은 포기하고 반쯤은 포기하지 않고 포기 않고 돌아선 후 하루는 견딜만 하고 하루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다. 조금 시원하지만 많이 그립고 조금 가벼워졌지만 많이 힘들어졌고 다시 끌어안기에는 그 가시가 두려운 날들. 지금 내게 필요한 시간은 그것을 잊기 위한 시간일까? 놓기 위한 시간일까? 다시 아프더라도 잡아야 할까? 상처가 생기지 않을 만큼만 다가가야 할까? 이른 봄 앙상한 나무 위에 거대한 새집이 나의 고민만큼 위태로워 보인다. 약한 뼈대 꼭대기에 너무 큰 짐을 올려놓고 있다. 시간 앞에 무력하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다. 시간 앞에 무력하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다.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과 들판과 산이 그러하고 어린 시절 몇 감던 고향 마을의 냇물이 마른 것이 그러하고 으리으리하던 건물이 낡아 허물어지는 것도 그러하고 하나 둘 주름이 늘어나는 내 손등이 그러하고 꽃 한 송이 고이 꺾어주던 너의 마음도 그러하다. 시간 앞에 무력하지 않은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건 세상만 사는 나 몰라라 하고 언제나 힘차게 전진하는 시간뿐이다. 다시 찾은 평온.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고통이 사라지고 주저앉아 눈물만 쏟아대던 날들도 떠나고 갈팡질팡 흔들리던 마음이 제자리를 찾고 나면 다시 평온이 찾아온다. 그러나 덜 아프다는 것은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산다는 것은 계속되는 아픔 속에서 순간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찰나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것.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아주 쉬워요. 그냥 누구에게나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가끔 내 자신이 너무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쉽겠어요? 그러니 아주 어렵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면 아주 쉬워요. 내 곁에 마지막까지 남을 사람. 어느 날 좋은 글들을 자주 보내주시는 지인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내 곁에 마지막까지 남을 사람. 제목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 왔다. 갑자기 마음에서 한 가지 말이 맴돌았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얼마 전 지은 차가운 표정이 미안해. 그저께 보인 무관심이 미안해. 어제 했던 나쁜 말들도 미안해. 언젠간 미안해 할 것이라 믿으며 기다려줘서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글을 읽으니까 아침마다 저에게 좋은 사진과 함께 글귀, 같이 이제 이미지 속에 글이 담아져 있는 것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아마 한 달, 두 달? 두 달을 좀 더 됐을까요? 제가 스스로는 부담이 돼서 한 번도 답장을 하지 못했고, 어느 날은 한참 몇 주간 받을 때쯤 우연찮게 또 배웠었어요. 그래서 감사하지만 그런 거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아마 그 배웠던 날 문자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한 3일 정도 문자가 안 왔다가 다시 또 오더라고요. 정말 정말 감사한데 만약에 또 감사의 표현을 한다면 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연락을 못 했었는데 늘 그 시간, 뭐 8시 반에서 9시?
그쯤 되면 꼭 오더라고요. 어떨 때는 사실은 보지도 않기도 하는데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뭐 그룹으로 보내는지 저한테만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의 표현도 때론 받는 사람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죠. 어떻게 보면 친하지도 않은데 나한테까지 이렇게 할 정도의 감정이 있으실까? 그냥 보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늘 고민은 해요. 이 문구를 봤을 때 그런 마음, 이렇게 메시지라는 그 글에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일은 한번 감사하다고 문자를 해야 되나? 마음이 살짝 들긴 해요. 근데 사람마다 감정이라는 게 부담이 안 될 정도의 그 감정이면 좋겠는데 매번 그렇다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고민 좀 해볼게요. 따뜻한 마음이면 좋은데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선이 그 정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조율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가고 싶은 그곳, 그 자리, 그곳의 풍경과 그곳의 공기와 그곳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 기억하고 싶은 그 자리. 새로운 눈. 11년 전쯤 일 때문에 잠시 살았던 곳 문경. 도시를 갈망하던 그때. 그래서 아주 잠시만 머물고 싶었던 문경. 그곳에서도 제일 유명하여 자주 갈 수밖에 없었던 문경세제를 오랜만에 가게 되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질 것 없는 문경세제였지만 카메라를 들고 다시 간 그곳은 전혀 달라 보였다. 문경세제의 단풍이 그리도 아름다웠나 새삼 다시 느끼고 온 날, 늘 가던 곳, 늘 보던 풍경도 다른 눈, 다른 마음으로 보면 전혀 새롭게 보인다. 항아리와 고무신, 항아리와 고무신, 그리고 누렁이. 어릴 적 촌에서 늘 보던 풍경인데 이제는 왜 이리 낯선 것인지. 내가 변해서인가? 세상이 변해서인가? 저들도 내가 낯설까? 계절이 아름다운 건 붉디붉은 반짝이는 접시꽃을 향해 벌이 날아든다. 금계국 무리 사이로 보일락 말락 하루살이들의 날개짓이 햇살에 부서진다. 이날 오후의 색강은 여름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계절이 아름다운 건 살아있는 것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때문이다. 따뜻하게 빛나는 보석. 옛 풍경이 가득한 군산이라는 도시에는 사진사들에게 유명한 철길 마을이 있다. 시내 한복판에 가느랗게 기다랗게 늘어선 옛 철길을 따라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 없는 집들이 양쪽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이다. 현대식 건물도 몇몇 있었지만 오래되었거나 판잣집이라 불리는 옛날 건물들도 많이 남아 있었다. 옹기종기 집 앞에 내놓은 옹기와 화분들, 연탄불에 구워 먹는 옛날 과자를 파는 집, 그리고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반기는 듯한 아기자기한 벽화들에서 사람의 손길도 느껴졌다. 기차는 오래전 발길을 끊긴 철길, 그 길을 따라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잠시 몇십 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다 철길이 끝나면 다시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는 지금 현재 모습이 나타난다. 현재 속에 숨겨진 낡고 오래된 과거의 잔상들. 그 낡고 오래됨이 따뜻하게 빛나는 보석처럼 느껴지는 건 새 것과 편리함, 그리고 빠름에 익숙해진 우리들 마음 때문이겠지. 카메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날의 그 감정들이다. 찍는 것과 찍히는 것. 사진을 찍는 것과 사진을 찍히는 것. 어느 것이 더 용기가 필요할까? 둘 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찍히는 것이 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가를 보는 기준은 어느 것에
책임이 더 따르는가 하는 것이다. 당연히 책임감이 더 따른 일에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힘들더라도 자신의 행복한 얼굴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일이 곧 자신의 행복이 되는 일. 어마어마한 유적지와 그 앞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모델들을 만난 그날. 이상하게도 나는 찍히는 것보다 찍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그들의 어떤 모습을 담아야 할까? 꿈을 꾸는 것인가? 입이 벌어져 한동안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이야. 꿈을 꾸는 것 같은 환상적인 풍경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은 하지 않게 된다. 여기가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요즘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풍경은 이렇게 답답한 생각을 모두 날려버리고 행복한 생각만 불러온다. 행복해지려면 자주 여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가만히 멍하니 쳐다보게 되죠. 그리고 그 풍경을 그저 바라만 보게 되죠. 계절에 상관없이 그 날의 온도와 그 시각적인 풍경과 내 감정 상태가 모두 어우러졌을 때 그 순간을 찰나의 기억으로 그 모든 것을 찍게 되죠. 마음속에 찍고 생각 속에서 그 향기와 함께 담게 되죠. 저도 이 풍경 자체로도 좋은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소소한 어느 한 모습을 보더라도 그냥 그 모든 것을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많을수록 좋을 거고 많아질수록 추억이 더 쌓일 테고 요즘은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나이가 먹는 게 전에는 그냥 그렇게 지내야지 뭐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으면 되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애틋한 시간들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얼만큼 즐기느냐. 배와 등대와 파도가 도화지 위에서 만났다. 먹구름이와 색칠해 주었다. 썩 좋은 날씨도 아니고 마음에 드는 사진도 거의 못 담았지만 좋아하는 일은 얼마나 잘하느냐보다는 얼만큼 즐기느냐에 달린 것. 그날 아침 송대말 등대에 살아있는 풍경을 눈으로 담은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가슴이 벅찼다. 이러고 보니 어제 꿈에 파도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 뭐 그런 꿈을 꾼 것 같아요. 그 길을 거닐었던 것 같고 딱 반반. 꿈 해몽을 찾아봐야겠어요. 두 가지 모습의 배롱나무꽃. 자주 가는 생태습지 색강에는 배롱나무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색강에서 배롱나무꽃을 처음 알게 되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홍색의 그 꽃은 작은 꽃들이 고깔 모양의 봉우리로 만나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그 선명하고 고운 분홍색이 예뻐 어떻게든 눈으로 보는 것만큼 사진으로도 담기길 바라기도 했다. 한동안 눈에 아른거릴 만큼 좋던 그 꽃에 나는 마음을 빼앗겼고 나무의 이름과 유래, 서식지, 꽃이 피는 시기 등이 알고 싶어져 인터넷을 뒤지기도 했다. 이제와 알게 된 이 꽃 덕분에 내겐 행복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래서 색강에 들르면 꽃이 피는 계절엔 꽃을 구경하고 꽃이 피지 않는 계절엔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나 살펴보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 갔다가 집으로 향하던 중 고속도로 입구에서 도로를 따라 서 있는 작은 나무들이 왠지 눈에 익어 차를 세웠다. 그 나무들의 꽃들이 아무리 봐도 배롱나무 꽃과 닮은 것이었다. 분명 그 꽃이었다. 2, 3주에 한 번씩은 가던 길이었는데 그 꽃이 배롱나무 꽃이라는 것을 이제 알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나무들은 키도 작은 데다가 꽃은 듬성듬성 벌레에 먹힌 듯 했고 도로 위에 먼지를 다 뒤집어 써서 분홍색은 고사하고 회색빛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장소에 따라 이렇게 다른 모습이라니. 분명 같은 꽃인데도 어디에서 어떻게 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인적이 드문 깨끗한 환경의 꽃은 건강한 모습과 아름다운 색을 뽐내며 자라고 있었고 먼지와 매연이 가득한 길에서 피는 꽃은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꽃이었다. 살아가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느끼는 순간이었다. 나는 지금 어떤 배롱나무일까? 내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난 어떻게 보일까? 환경이 나를 얼마나 많이 바꾸었을까? 원래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내게 가장 좋은 환경은 어디일까? 묻고 또 묻고 싶은 그리고 그 대답을 찾아야 할 것만 같은 시간이었다. 찬찬히 흙길을 걸으며 초가을 해질 무렵 무포 예전엔 볼 것 진짜 없네 하며 돌아섰지만 이젠 조금만 더 있다 가자 하는 곳. 자주 가봤다고 생각했지만 갈 때마다 새롭다. 늪은 벌써부터 초록 이불을 덮고 출렁출렁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찬찬히 흙길을 걸으며 늪이 속삭이는 바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인 오후였다.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 진짜 모습이 보인다. 진짜 모습을 보고 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잠시 포기할 줄도 알아야. 우연찮게 동시에 일을 쉬게 된 직장 선배와 여유롭게 산책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산사를 걷게 되었다. 보통 때는 주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날은 조금 멀리 있는 산사를 가게 되어서 사진 욕심이 났다. 그래서 카메라도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진에 큰 관심이 없던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머리는 머리대로,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제 할 일을 못하고 있었다.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어정쩡했던 그날의 계절처럼 무엇이 목적이었는지 모를 나들이가 끝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노란 고운 옷을 다 벗어던진 은행나무에 실망하며 돌아서려던 찰나 나무 그림자 옆에 있던 우리의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들이의 목적과는 다르게 그날의 인증샷은 그렇게 선명하게 남기게 되었다. 그 하루의 풍경을 사진 한 장에 고스란히 담아온 것 같은 생각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잠시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도 그날 새삼 느꼈다. 잠시 포기할 줄도 알아야. 이 문구가 오늘은 마음에 새겨집니다. 잠시 포기할 줄도 알아야.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좀 중요하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되새기죠. 포기할 줄도 알고 어느 것을 강화할 줄도 알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꾸준한 마음.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